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계획 도로와 연결된 통과도로 형태의 골목길을 사유인데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와 연결된 골목길은 양쪽이 다 접해 있으면 통과도로로 보고 한쪽만 있으면 이제 막다른 도로가 되는 것이죠. 우선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의 법정도로이므로 이 도로에 연결된 골목길 또는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건축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건축법 기준이란 구조 너비 기준과 소유자의 사용승낙입니다. 이번 두 가지 사례는 사유인 골목길이 디귿자 형태로 양쪽이 2차선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 통과도로 형태인 공도인데 막다른 도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즉 통과도로의 기능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행정 길납잡이 45쪽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상 통과도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바, 허가권자가 도로 주변 여건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과도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로 보아 이에 따른 도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는 그 깊이가 10m 미만이면 2m 너비로, 10m에서 35m 미만이면 3m 너비로, 35m가 넘으면 6m 너비로 막다른 도로는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너비 기준 말입니다. 그런데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 통과도로면,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서 연결이 돼서 다시 골목을 돌아서 다른 쪽 도시계획 시설에 연결되면 그건 이제 통과도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4m 이상이면 되는 거거든요. 통과도로는 4m니까. 자, 그리고 골목길이 사유인 경우, 골목길이 국공유가 아니고 사유인 경우에는 이 사유 소유자의 사용 동의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것인데, 건축법 지정 도로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안 되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골목길은 건축 허가 때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허가권자의 실수로 지정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채의 건축법 진입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도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그림 보면요, 왼쪽 오른쪽 밑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갛게 있는 것이 골목길입니다. 너비 4m인 통과도로 형태로 분할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와 연결된 부분은 가가까지, 둥그렇게 가가까지 만들었던 것이죠. 이 파란색 안으로 들어있는 것은 원래 한 필지였던 건데 분양업자가 분양을 해서 10필지 정도의 건축물이 허가가 된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이 골목길 도로는 당시 사업 시행자가 너비 4m로 분할하여 건축물 진입로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허가권자는 어떤 이유인지 건축법 건축물 진입로인 골목길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동일이라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내에 필지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10채 주택이 들어오면 굳이 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허가 때는 한 필지에 10채가 동시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준공 때 분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할하면서 각 건축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골목길을 건축법도로로 지정을 안 하는 실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골목길 안에 건축물 및 대지 소유자는 지자체가 건축법도로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지자체가 보유한 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 각종 허가 정보를 공개해서 적절한 방안을 지자체와 지금 건물 소유자가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골목길을 건축법도로로 지정을 해주면 아주 간단한 것이죠. 또한 대법원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분할한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므로 지자체에게 이런 현황 도로를 건축법 제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한 조례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 건축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법 도로는 골목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한하는 것이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현황도로 소유자와의 협의 등을 심의위원들에게 잘 호소해서 현황도로 소유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서 그 택지를 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서 그걸 잘라서 분양을 했다면 그 매수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그러니까 그 택지 안을 내왕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도로는 이미 공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다음 또한 지자체도 사유도로 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및 민원을 대비해서 당시 골목길을 분할한 목적이 나타나는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승인서 그리고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접도 의무를 충족시키는 도면을 미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 이런 판례가 또 있습니다. 인접 토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접수 시에 현장 조사서와 측량 성과도 서울특별시가 보관하고 있는 1982년 제1차 함측 판독 현황도 내용이 이 사건 현황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신청서 등에 도로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가 아니어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곳은 통과도로 형태이고 분양을 목적으로 분할된 도로임이 명백한 곳이므로 당시 사업계획서 또는 건축허가 등을 보면 공도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토지대장들을 거꾸로 추적해 가다 보면 한 필지가 분할된 근거가 나올 것이고 당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서를 보면 거기 도면에 원래 한 필지였던 것이 이렇게 저렇게 분할이 되면서 안에 내부 도로는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 계획서만 가지고 곧바로 건축법 지정도로 볼 수는 없으나 분양을 했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사용승낙 없이 건축법도로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통과도로 형태이지만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골목길로서 초입의 너비는 6에서 8m이지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너비가 줄어들어서 반대쪽은 너비 2m 미만의 골목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골목길 안에는 너비가 4m가 되지 않습니다. 현황도로가 이렇게 분할된 이유는 원래
한 필지에 5채의 건축물이 80년 동안 존재했었는데 2008년 5채 건축물 소유자가 이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분할 소송에 승소하면서 그 내부 도로는 80년 동안 사용했던 그대로 경계도로 분할하였기 때문에 그 현황이 초입은 6에서 8m, 점점점 들어가면서 4m, 3m, 2m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새, 통과도로 형태이지만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법원은 대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소유권 소송에 있어 건물 소유자의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분할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때 내부도로 골목길은 80년 동안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었으므로 5채 건축물 소유자의 공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읽어보겠습니다. 분할 전 토지를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한 5채는 소유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골목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분할 전 토지가 일부씩 특정 매도된 후에 이 일부가 골목길 일부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따르면 위 피고들이 마아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안에 5채 소유자 중에 안에 있는 2채 소유자가 그 집 앞에 있는 도로는 내가 2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를 했는데 법원은 그 안에 골목길은 이미 5채 소유자가 오랫동안 같이 사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골목길은 원래 소유자 명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필지 안에 5채 집이 있으면서 그 내부 도로가 있었는데 내부의 현황 도로가 디귿자 형태로 있었는데 그 현황 도로를 분할을 해놓고 나니까 그 현황 도로를 소유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5채한테 공유로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만 어쩐 일인지 2사람만 소송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 2사람한테는 권한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졌습니다만 내부에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지자체가 있다고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소유자 및 허가청은 사유이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판단해서 5채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면 이 골목길 소유자의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2차례에 걸친 소유권 분정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청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사유인 현황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이라면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2가지 사례 정리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연결된 사유인 골목길이라는 많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 통과도로 형태의 골목길이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채 현황도로로 존재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많이 있다면 이제는 국토부는 명확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도 이런 통과도로 형태의 골목길을 공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판결문 등이 있는데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민원 또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보신 행정을 하면서 2008년도 판결문이라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결국 국민을 법원으로 몰고 있죠. 이제 국토부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하려면 지자체가 이런 간단한 사안조차 추후 감사 지적 또는 문책을 받을까 두려워 재량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해서 상세한 업무 지침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